네, 임신 중에 변비 많이 네네네. 걸리시죠? 네, 그래서 항문이 많이 부었을 때 좌욕이라든지 뭐 혹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네, 그럼요. 임신 중에 산모님들이 제일 많이 불편하시는 부분이 사실 변비와 치질이거든요. 아, 치질도 있어요? 변비 아, 네. 끓여보셨어요? 아니요, 제 이 덩치 유지하려면은 변비 안 네. 됩니다. 음, 임산부님들요, 변비 엄청 고생하세요.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이 변비거든요. 저는 어떤 것까지 해드렸냐면요.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배가 막 아파가지고, 배를 끌어안고 막 음, 오셨어요. 그래서, 변비가 너무 심해서 너무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핑거 애니멀까지 해드렸어요. 핑거 애니멀. 네. 네, 그래서 조금 냄새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사모님들이 너무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는 거 음, 보고 가시는 걸 보고 참 뿌듯했는데요. 이렇게 막 변비가 너무 심해질 때까지 굳이 참으실 필요는 사실은 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변비약 드셔도 괜찮아요. 의사 아, 그래요? 선생님들이 처방해 주시거든요. 어, 그래서 변비약 드셔도 괜찮으시고요. 자욕하셔도 괜찮습니다. 음, 그리고 비대 사용하시는 것도 음, 괜찮아요. 무엇보다도 예방이 제일 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좀 느린다든지, 뭐 음,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를 음. 한다든지, 푸른 주스 괜찮습니다. 아, 푸른 그럼 그쵸, 주스. 그쵸. 네, 그러면 음. 변비 조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천 윤블리님이 올려주신 네네네. 질문이신데요. 25주 차세시라고 하시는데, 네. 태동이 유독 심할 때 두통이 같이 온다고 네, 그러시군요. 하시거든요. 네. 관련이 있나요? 태동과 두통의 연관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 우연의 일치라고 조금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거를 아기한테 혹시나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억지로 참고 계신다거나 하시면 정말 우리 아가랑 엄마랑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엄마가 불편하면 아가도 불편해요. 엄마가 편해야지 우리 아가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두통이 있다고 해서 아기한테 영향을 미칠까 봐 억지로 참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타이레놀 드셔도 돼요. 타이레놀. 네네. 아세트아미노펜 네. 네, 계열 타이레놀은 우리 수십 년 동안 보편적으로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처방을 해 주시는 약이기 때문에 두통약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논란이 좀 되고는 있죠. 타이레놀을 먹었을 때 아가한테 그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그런 음,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을 수는 있지만 뭐 한 8일 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가량의 약을 복용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사실 간헐적으로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약이기 때문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엄마가 편해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보니까 철분량을 늘려도 될까요? 라는 이런 질문이 좀 네네.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사모님의 혈색 수치가 제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쵸, 그쵸.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 뭐라고 제가 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혈색 수치가 사실 좀 떨어지면 두통의 연관성이 조금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꼭 가셨을 때 주치 선생님만 하고 혈색 수치가 얼마 정도인지 확인을 하시고 용량을 조금 조절을 해 보시는 음.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실시간 질문으로 올라오는 것 중에서 오늘 네. 준비된 질문 하나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해결을 해야 다른 질문이 올라올 것 같아요. 자, 우리 백신 관련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네네. 요즘에 코로나 백신 맞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솔직히 정답은 없어요. 그쵸? 현재 네, 정답이라 네.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그렇죠. 같고요. 이제 네, 선택이니까. 선생님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아이의 항체 부분 그래요? 관련해서도 네네. 혹시 네, 좀 음.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네네. 코로나는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정답은 네. 아직 없다고 생각해서 네, 저도 네,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음, 합니다. 미국 CDC 지침에 따르면요, 12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 예방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에는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 임신 중인 또 여성, 수유부,
여성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요. 미국, 영국 등 18개의 국가에서 참여한 실험에 따르면 임산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 일반인들보다 위중증의 증상의 위험도가 6배나 높대요. 그리고, 네. 그리고 태아한테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저체중이라든지 조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 유럽 국가들과 함께 예방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2021년 3월 29일 미국 하버드대 MIT 브라이엄 여성병원 연구진 논문 결과에 의하면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산부와 수유부의 면역 반응을 높이고 아기에게 코로나19 항체를 전달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거는 언제 연구를 했냐면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임산부와 수유부 13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미국 산부인과 학회라든지 미국 태아 모체 학회라든지 미국 CDC에서는 임산부도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예방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임산부들이 예방접종을 했을 때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그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맞았을 때의 이점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같은 경우에는요,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예방접종에 임산부들은 제외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최근에는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전 예약을 이제 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임산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내가 과연 맞아도 될 건지 불안하고 안 맞아도 불안하고 맞아도 불안하고 그쵸?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맞을 때 그랬었거든요. 네. 맞아도 되는 건가 막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너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고 하면 가장 현명한 선택은 주치의가 가장 잘 알 거니까 담당 주치의 만나셔서요. 충분히 상의하시고 산모님들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어렵네요. 진짜 코로나. 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는 또 부스터 샷을 또 맞아야 되거든요. 11월 15일 날. 저 이번 주에 맞습니다. 이번 주에. 아, 그런가요? 네, 전 이번 주에 네네. 신청해 놨습니다. 아, 벌써요. 네. 이게 딴 말이긴 한데 제가 아빠 된 입장으로서 저희 아이한테 전염시키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 아, 그쵸. 이 생각이 맞으러 갑니다. 네, 그쵸. 모든 엄마와 아빠들의 공통된 네. 마음이겠죠. 아이들이 백신 맞으면 안 맞고 싶은데 아이들이 네네. 백신 안 맞았으니까 그쵸. 맞아요. 네, 아, 넘어가겠습니다. 참 너무 무겁네요. 네. 자, 그러면은 그냥 좀 지금 이 모든 내용이 가볍진 않아요. 아, 실질적으로. 그쵸. 네, 그래도 조금 밝게 가보겠습니다. 네네. 제왕절개 이야기 계속 나오시는데요. 네. 자,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제왕절개와 자연분만 네. 선택이라면은 어느 쪽에 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라면 자연분만을 선택을 할 건가, 제왕절개를 선택을 할 건가 이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요. 솔직히 아프잖아요, 너무나 출산할 때. 그냥 저희 집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네. 한참 가고 있는데 와이프가 소리를 질렀어요. 네. 나 제왕절개 네네. 질렀어요. 네, 맞아요.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죠. 한 10시간이 네. 넘어가고 있는데 네네. 소리를 질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내가 선택적인 제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조산사고요. 네. 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밝은 모습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연분만을 한다는 그 의미는 아가와 엄마와 함께 공동의 협동 작업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작점이에요. 네. 그리고 제왕절개를 해서 그냥 이렇게 예쁘게 꺼내는 아가와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의 그 좁은 공간에서 엄마의 산도를 맞춰서 아기가 엄마의 골반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머리도 찌그러뜨려 가면서 맞아요. 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아름다운 과정이고요. 산모님이 산통을 할 때 나오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사랑의 호르몬이고 모성의 호르몬입니다.
우리 여성이 태어나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폭발적으로 오시토신이란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될 때가 산통을 겪을 때예요. 자연분만을 할 때. 그리고 폭발적으로 샤워를 받듯이 오시토신 사랑의 호르몬을 받아낼 때가 뱃속에 있을 때, 산통을 할 때예요. 이렇게 엄마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아가는 나중에 큰 어려움에 닥쳤을 때 강인한 힘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엄마가 천연 백신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대양저기가 낫다, 뭐 자연분만이 낫다, 이렇게 뭐 어떤 거를 선택을 하기보다는 정상분만을 했을 때 우리 아가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MQ, SQ, IQ, EQ가 다 높은 이유가 다 이런 과정을 아기가 이겨냈기 때문에 이런 선물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너무 아파서 죽겠어요. 막 작은 경부가 10cm 벌어져서 다 벌어지고 조금만 더 가면은 아기를 볼 수 있는데 거기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너무나 아프고 최고대로 아픈 때이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우리 예비 아빠분들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요. 옆에서 아파가지고 막 흔들려서 제왕절개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또 다른 언어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이럴 때는 이제 출산에 임박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즘은 너무 힘들어서 선택적인 제왕도 많이 하시기는 하십니다. 네. 아까 제왕절개에서 여쭤봤었는데 네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를 뭐 셋째까지 낳았다. 네네. 그럼 제왕절개를 다 할 수 있나요? 샌들을 뜯잖아요. 그렇죠. 아, 제왕절개는요, 절개를 한 부위에다가 봉합을 하고 또 몇 년 후에 임신을 하면 또 그 부위에다가 또 이제 절개를 하고 또 봉합을 하고 네. 또 절개를 하고 또 봉합을 하고. 그래서 제왕절개를 굉장히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는 우리 사모님들도 굉장히 있기는 하지만요. 사실은 이제 제왕절개를 할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절개를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여러 층의 막들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피부를 절개를 하고 근육을 절개를 하고 복막을 절개를 하고 그리고 자궁을 절개를 해서 양수를 터뜨려서 아기를 이렇게 꺼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봉합하는 과정도 여러 층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봉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한두 번 정도 뭐 이렇게 이제 봉합을 하고 다시 또 절개를 하고 그러면은 별 뭐 건강상의 문제는 되지는 않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저의 경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왕절개를 몇 회까지 가능한가? 제왕절개는 몇 회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교과서에 나온 책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5번, 6번 정도 제왕절개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도 우리 의료진들이 6번째나 제왕절개를 한대 이렇게 걱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8번째, 8번째의 제왕절개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그래가지고 8명인가요? 설마? 그렇죠. 네. 대단하시네요. 8번째 제왕절개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8번째 제왕절개 하면은요, 이렇게 이제 자궁이 있으면 자궁 앞에 이렇게 방광이 있고, 뒤에는 막 장기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관들이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이 절개한 데를 또 봉합하고, 절개한 데를 봉합하고, 절개한 데를 봉합하면은 딱 달려붙어 버려요. 그래서 방광, 요관, 장들이 불러붙어서 다음에 수술을 할 때 얘네들 막 박리를 하면서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칠 수가 있어서요. 우리 산모님과 남편분의 선택이긴 하겠지만 조금 많은 그런 제왕절개는 산모님의 건강을 생각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8번에 지금 입을 못 다물고 있어서 나도 네, 편집 좀 해주세요. 입이 안 닿겠어요. 네. 아, 네. 그런데 이제 건강하게 출산 잘 하셨습니다.